달 임기를 시작하는 12대 충청북도의회가 여야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원구성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는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고 안노순 하사의 편지글이 공개됐습니다. 애틋한 가족애를 읽을 수 있고 당시 시대상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군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영동 노근리 사건 72주기를 맞아 합동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유가족 보상 등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산더미입니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조치원역 KTX 정차와 KTX 세종역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TX역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내일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2주년이 되는 날이죠. 청주시 현도면이 고향인 전사 군인이 생전에 가족과 주고받은 편지글이 극적으로 세상빛을 보게 됐습니다. 애틋한 가족애 그리고 전시 군대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고 안노순 하사의 편지글을 CJB가 70년 만에 공개합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당장이라도 바스라질 듯한 갱지에 빼곡히 자필로서 내려간 편지. 부대장이 부대원의 집에 보낸 등사물 및 여백에서 내려간 편지글에는 기체후 일양만강이라는 공손한 표현으로 시작해 가족과 일가 친척의 안부를 묻는 애절한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과거 군대가 그랬듯 한국전쟁 당시에도 병사들에게 용돈이 필요했습니다. 2만 원을 붙여달라는 자식의 편지에 어머니는 10만 원도 부족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겨우 3만 원만 보낸다며 애틋한 모정을 나타냅니다. 청주시 현도면이 고향인 고 안노순 하사와 관련된 19통의 편지. 한국전쟁이 한창인 1952년 전후의 군대 생활과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을 앞두고 양화록을 최초로 세상에 알린 이상주 전 중원대 교수가 발굴했습니다. 초인적 현감이라고 이거 괜찮을 듯하다 그래서 교과서 이렇게 무게띠고로 이제 산 거죠. 종이도 그래서 교과 별거 아니겠다 싶었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이게 이런 귀중한 자료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죠. 지금도 드문 일이지만 선임 하사가 직접 부대원의 집을 방문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유독 색깔이 뽀얀 종이. 미국 적십자사의 종이를 빌어 쓴 편지글에는 부상을 당해 엑스레이를 찍었다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미군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편지, 부대장들의 편지를 통해서 적어도 6.25 기간 동안에 한국의 어떤 역사적, 경제적, 인쇄, 기술상 이런 전반적인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이 편지글의 주인공인 5사단 36연대 소속 안노순 하사는 1953년 경기도 화천에서 진지정비 도중 중공군의 포탄을 맞아 산화했습니다. 그의 22살 생일이 아흘에 지난 날이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미군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영동 노근리 사건도 72주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픈 역사를 온전히 치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0년 7월 25일 영동군 노근리 쌍불다리. 미군은 피난민 통제정책이라는 명목 아래 피신해 있던 주민 수백여 명에게 닷새간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공식 확인된 희생자만 226명. 전체 희생자의 72%가 어린이와 여성, 노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2년이 지난 오늘 영동 노근리 평화공원에서 24번째 노근리 사건 희생자 합동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과 오랜 시간 고통을 견뎌오신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난달부터 희생자와 유족의 3차 피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규명에도 지원되는 것은 치료비밖에 없어 국가 보상 의무가 담긴 특별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7개월 넘게 계류 중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많은 신경을 갖고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노근리 사건 생존 피해자는 이제 단 28명.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선 한시가 급합니다. 이왕 한국 정부가 노무현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배보상을 해준다면 그래도 피해자가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고. 근대사의 비극적 단면인 노근리 사건이 치유와 희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최민호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해 조치원역 KTX 정차와 KTX 세종역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근 지자체와 반드시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밝혔지만 KTX역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다시 점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KTX 조치원역 정차와 KTX 세종역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미래전략도시 건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추진 의사를 확실히 한 겁니다. KTX 중심의 세종시 남북부 관문 구축 전략은 경제, 문화, 교류 활성화를 통한 미래 전략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치원역엔 하루 8번 통과하는 KTX를 정차시키는 방법으로 내년 하반기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KTX 세종역 신설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등 여건이 변화된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아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함께 공동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괄적으로 같이 전반적인 사항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또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충북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과 이범석 청주시장 당선인 모두 후보자 시절 KTX 세종역 설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KTX 세종역의 부정적인 시민사회단체를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KTX 세종역 신설 추진을 분명히 하면서 또다시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다음 달 임기를 시작하는 12대 충북도의회가 여야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사실상 전반기 의장이 될 국민의힘 의장 후보는 다음 주 월요일 투표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고 나머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는 여야 간 줄다리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12대 도의원 당선자 35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1대 때와 다수당이 뒤바뀐 국민의힘 28명과 민주당 7명입니다. 여야 상견례 뒤 가진 의총에서는 국민의힘은 이양섭, 민주당은 변종호 당선인을 각각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원 구성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임병훈, 이옥규, 황영우, 오영탁 의원 4명 중 1명을 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청주권 3명과 비청주권 1명이 후보로 나섰는데 이에 관계에 따라 막판 합종 연행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후보군들에 대해서 정말 누구든지 내려놓고 같이 협치하고 같이 화합하는 의장선거가 될 수 있도록 다 요구를 드렸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는 여야 간 마찰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의장 한 자리와 상임위원장, 가능하다면 특별위원장까지 3자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키를 쥐고 있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이 같은 요구에 부정적입니다. 소수의 목소리, 작은 목소리도 다 들어서 그 목소리를 포함을 해서 하나의 작품, 하나의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라고 봅니다. 당선인들은 도민과 직원들이 제안한 260건 가운데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를 12대 도의회의 슬로건으로 채택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코로나19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단양군의 관광 사업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코로나 이전에 기록한 연간 관광객 1,000만 명 명성도 넘보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북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단양 도담산봉. 평일인데도 주차장이 차량으로 가득 찼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수그러들면서 관광객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룻배와 유람선을 타면서 도담산봉의 비경을 즐기고 포토존에서는 추억을 남기기 위해 사진도 찍습니다. 단양이 단양 팔경이라고 해서 가볼만하고 볼만한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 도담산봉이라서 한번 제일 먼저 이게 들렸습니다. 단양의 랜드마크인 만천하 테마파크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관광버스를 대동한 단체 방문이 서서히 늘고 있고 집와이어 등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워크숍으로 왔는데 회사 동료들과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또 이렇게 재밌는 집 와이어도 타고 지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실제로 올해 도담산봉과 만천하 테마파크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기세면 코로나 이전 관광객 1천만 명 기록도 금방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억눌렸던 관광 수요가 좀 폭발을 하는 것 같고요. 단양 시내가 다 차가 많아서 마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관광 1번지 단양의 관광 열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내륙의 바다라 불리는 충주에는 자연이 빚어내고 시간의 깊이가 더해진 아름다운 곳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8개 봉우리가 빚어내는 비경에 드라마 촬영지이자 차박의 성지로 불리는 수주팔봉을 김준수 기자가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충청북도가 대변 인재 도입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변인직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대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부장직을 개방형 지위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12년간 충북 도정을 이끈 이시종 도지사가 충주 시민과의 소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행사는 오는 30일 퇴임하는 이 지사의 공로를 기리고자 조길형 시장의 뜻으로 마련됐습니다. 주덕읍이 고향인 이 지사는 1989년 임명직 충주시장 부임을 시작으로 민선 1기부터 3기까지 시장직과 17, 18대 지역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충주 발전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영동군 상촌면과 양강면에 걸쳐 들어설 양수발전소가 오는 8월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영동군에 따르면 양수발전소는 오는 8월 전원개발예정구역 지정고시와 건설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그 후 영동군과 한수원은 개발행위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합니다. 영동 양수발전소는 1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으로 2024년 하반기에 본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청주 서원신협 테크노 지점이 오늘 개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서원신협 테크노 지점은 북청주역 신설을 앞두고 청주 테크노폴리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신협중앙회의 지점 설치 타당성 승인을 받았습니다. 개점식에는 서원신협 손회원 이사장 등 지역 정재계 인사 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금융기관의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청주 오창에 본사와 생산 공장을 둔 젠한국이 2022 소비자 웰빙 환경 만족지수 가정용 도자기 식기 부문에서 1위에 선정돼 10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소비자 웰빙 환경 만족지수는 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가 공동으로 개발한 상품과 서비스 만족도 지표로 젠한국은 올해 비스포크 스타일 제품으로 수상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CJB 8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즐거운 금요일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